지정파 사건으로부터 출발해서 90년대 당시 이제 사회를 그 문제점들 여러 가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과정 얘기 듣기 전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부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이 질문이 1번 질문이라서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걸렸고요. 제가 기간은 한 2008년, 2007년 그러니까 저는 원래 미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술적인 계보로 말을 하자면 이제 이중미술 이후에 한국 현대 미술에서 이제 80년대에 어떤 단물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저희 바로 윗세대 작가들까지 딱 그런 80년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어떤 정치적 예술에 어떤 신의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또 그 프레임을 물려받아야 되는 고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이쁨 받을 수 있고 비평도 우호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저랑 나이 비슷한 분들이 꽤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웃긴 점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한테 그 말만 믿고 왔다가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되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은 저희 윗세대들 그리고 저희 한국 사회의 어떤 패러다임과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90년대를 주목하게 됐는데 사실은 90년대를 주목한다는 말은 굉장히 조금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88년도 서울 올림픽부터 97년도 IMF까지를 이 영화가 좀 주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화가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개인이라는 어떤 주체 그리고 이제 사회 전체에 굉장히 풍요로운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 자본과 그 개인이라는 주체가 처음으로 맞붙는 순간이 저는 90년대라고 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응답하라 시리즈 같이 엄청나게 풍요로운 문화적 복구 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났지만, 한편으로는 또 IMF를 겪으면서 자본에 관한 되게 큰 공포심이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양극단을 경험한 시대였고, 그러니까 이 지금의 한국 세대가 갖고 있는 50, 60대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양극성,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어떤 큰 향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가장 큰 공포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90년대를 조금 정확하게 어떤 문화적 컨텍스트로 한국 사회에 좀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좀 그 정도의 야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이지는 않았었지만 분명히 이제 그때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얘기해야 될 시점은 90년대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되는 90년대를 얘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 3일의 추억처럼 그것을 드러낸 하나의 방법으로서 지속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푸티지라고 하죠. 자료 화면들을 어떻게 찾으셨고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셨는지. 푸티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5년 정도 걸렸는데 실제 제작 기간은 펀딩이 이제 준비가 안 돼서 한 프리프로덕션 3년 정도 했는데, 그때 한 제가 프리뷰 테이블 한 150만 원쯤 틴틴 모아서 샀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연합뉴스사는 이제 다 돈 주고 샀어요. 이렇게 크게 새로운 방법이나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다 돈 주고 샀고, 찾기 어려운 건 표조금으로 썼었고, 그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냥 하나하나씩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아카이브를 다루는 어떤 영화를 만든다는 거는 오히려 이제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재밌는 건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책임 문제에 더 가까운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서 이거를 내줘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돈 때문에 힘들었다기보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이제 거의 이게 최종 버전인데 사실은 그 이제 개봉이 잡히면서 저작권을 해결해야 했어요. 근데 제가 연출자로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제가 10대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그 어려운 점은 제가 그 경험하지 못한 사실 가운데서 어떤 균형추를 좀 잡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인서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을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삼풍백화점 소스도 그러하고 지존파 살인 사건에 관련된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그 중에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은 제 삶에서 잊혀지지 않는 어떤 장면들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거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그거를 관객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이미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윤리성을 좀 확보하고 관객들한테 이 말을 건넬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각 인물마다 다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영화가 90년대에 대한 어떤 몽타주로 일종의 그 시대적 풍경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미술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 풍경화를 그리겠다면 그냥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라는 거는 러닝타임이 있어야 되고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캐릭터가 갖고 가는 드라마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삼풍과 그 지존파와 이 모든 걸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캐릭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이제 없을 때는 그냥 개념적인 매핑으로서 미술 작업이 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영화로 갈 때 그 캐릭터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고 선생님 이제 고병천 그 형사님을 이제 주인공이신 그분을 만나서 나서 아 영화로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끝까지 갈등하는 인물들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가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이제 최근에도 얼마 전에 이제 극장 그 관계자분을 만났는데 좀 개봉 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정치적인 영화라서 조금 약간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했던 질문이 진짜 정치적인 영화라고 생각하시냐고 저는 사실 이 영화가 되게 윤리적인 영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윤리를 다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인 행위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정치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윤리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는 영화 그냥 굉장히 윤리적인 영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공들이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보다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질문을 끝까지 의심하고 검증하고 거기에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갈등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런 것들을 좀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려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종교 관련해서 수녀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은 좀 힘들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그런 갈등이 끝나버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있으면 사실 사형수를 그 성교하지도 못해요. 사실 그게 윤리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심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인터뷰를 하니까 인터뷰 내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런 어떤 성직자로서의 어떤 갈등 부분을 얘기하는데 다 하나님 때문에 잘 된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더 안 들어갔고 그래서 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한 5시간 인터뷰했는데 여기서 한 2, 3분 걸리는 거고요. 그 외국에서 나온 반응은 좀 한국의 반응이 한 20대들 반응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다 모르고 정보가 없으니까 영화에서 알려주는 그 정보만 가지고 계속 상황을 유추해야 되니까 어떤 편견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영화가 알려주는 그 가이드를 쭉 따라오면서 보기 때문에 되게 그런 데서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있었고 되게 재밌어 했는데 외국 쪽 리뷰나 뭐 그냥 그쪽 보면은 그냥 결국 초점은 안티캐피탈리즘 그리고 이제 그 자유 그 민주주의 그러니까 경제가 어쨌든 한국형 자본주의가 이제 민주주의랑 결합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이런 걸 조금 구조적으로 좀 보려고 했던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연출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윤리적 그 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탠스를 유지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미롭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 양쪽을 같이 보여주면서 일종의 이제 어떤 하나의 구를 좀 만든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스탠스 자체가 이제 뭐 좀 신선하다. 왜냐면 그런 다큐가 많이 없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의외로 다큐멘터리인데 장르적 컨벤션이 강하다. 뭐 그 정도였고요. 그 오히려 외국에 있는 한국 교포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더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되게 그런 어떤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크구나라는 걸 오히려 거꾸로 느껴서 많은 용기를 좀 얻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외국 관객들도 되게 크리티컬하게 봤던 것 같고요. 사실 영광신이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영화의 척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광신을요. 그러니까 삼풍백화점까지 그러니까 영화가 지존파 검거 이전과 검거 이후로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그 가운데 딱 영광신이 있는 거고요. 영광신을 어떤 거는 어쨌든 이 영광이라는 지역성 자체가 예전에 6.25 때 그 소장농과 지주들이 그게 결국에는 빨갱이 그 얘기하는 게 그 영광이 원래 소장농들이 되게 많았고 그때 지주들이 대부분 친일파였기 때문에 그 지주들과라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빨갱이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빨치산 얘기가 되면서 한 민간인 한 3만 명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보도연맹이나 그런 얘기인 건데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존파가 갑자기 제가 재밌었던 거는 왜 도대체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이 다 대도시 기반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대도시에 가서 사람들 납치했어요. 굳이 경기도나 서울까지 가가지고 납치해서 왜 자기네 고향으로 와가지고 힘들게 집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 죽이고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좀 있지 않았을까? 뭐가 있지 않았을까 하다가 이제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탐구하다 보니까 영광이 굉장히 복잡한 역사에 있는 도시였고 그 안에 어쨌든 경제적 불평등이 또 옛날부터 잔조해 있었고 이 영광이 갖고 있는 어떤 낮과 밤의 어떤 자연 풍경의 어떤 또 다른 모습 그런 것들을 조금 이 90년대가 갖고 있는 어떤 양면성에 좀 비유하고 싶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연출도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재밌는 점은 그러니까 범죄가 재구성되는 게 이제 그 형사님의 그 이야기 기억을 통해서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잡았고 뭐 걔네를 만나니까 어떻게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되게 끔찍한 얘기인데 또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지금의 그 현실이고 조금 무용담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이들이 이제 그 잡혀가지고 과연 이걸 우리가 이 범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러다가 상품 이제 사고 나오고 이야기가 그리고 과연 이제 사형제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이 약간씩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점일 수도 있고 약간 설득이 덜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가 뭐냐? 그래서 처벌은 뭐냐? 그 처벌을 한 주체가 되는 국가는 뭐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원을 담당해야 될 종교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자기네들 말 따르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만들어서 착한 사람 됐다 그러면 그 순간에 죽이는 거거든요. 착한 사람 됐으면 살려줘야지. 결국 구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다 유효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우열을 나누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질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해 가느냐는 굉장히 그냥 자기한테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림을 맞춰서 그 그림에 있는 질문들을 가져가고 자기 삶을 반영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사형제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그러니까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병천 선생님도 그랬듯이 그렇게 하지만 그 뭔가가 잘못되어 왔다는 걸 인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왜 그렇다면 전두환이라는 사람 처벌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하나의 결론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각자 이야기를 맞춰가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해답을 끌어내는 게 이 영화의 어떤 영화적 구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데서 열려 있는 해석을 좀 원하는 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가능케 하고 그런 권력을 돌려주고 싶은 게 관객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싶은 게 제 감독으로서의 가장 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걸 그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담론이 저는 더 그 뭐랄까 어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집결시켜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마지막 장면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세월호나 이런 것들 다 생겼을 때 이걸 한 개인의 문제를 축소시키죠. 뭐 선장으로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서 그게 이제 하나의 개인의 질병화시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지적화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악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에서 타자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스템 원래 건강한데 얘는 질병처럼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여서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를 짜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어느 사회나 똑같고 한국 사회는 계속 이 레파토리가 반복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지존파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대한민국의 아들들 하면서 그런 세레머니 하면서 박수 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찬성이 아니다, 나는 비정규직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도 다 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 자체가.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 사회가 그런 어떤 레파토리 안에서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는 사회고, 그런 데서 관객분들이 조금 더 한편으로 좀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 뭐죠? 부조리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도 계속 다뤄주실 거죠? 아마 국가 트롤로즈 국가를 다루는 문제를 한 2편 정도 더 만들 생각인데, 근데 뭔가 이거를 얘기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이 조금 더 생기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척 외로운 일이라는 것도 너무 딱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사실은 그냥 하기 싫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어떤 그런 마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러니까 세월을 빗대자면 슬픔이나 분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공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점점 좀 물은 차오르고 있고, 이제 불도 꺼지고 아무도 없고, 만약에 제가 앞에 나는 사람인데 앞에 있는 사람 죽어 있고, 어떤 그런 공포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작업을 좀 더 한다면은, 그러니까 분노는 그냥 희생양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분노로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슬픔은 언젠가 있기 마련이고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건 어떤 그런 공포감인데, 그런 공포감이 저한테 좀 책임감인 것 같고, 그런 공포를 다시 되물려 주고 싶지는 않아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을 많이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또 관객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좀 끌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한데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좀 더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영화 많이 좀 지지해 주시고 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생각을